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합격까지 한 걸음. 오늘 막판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안경 재료와 그 중에서도 안경 렌즈의 파트에 관한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안경 렌즈 하면 유리 렌즈가 먼저 등장을 할 거고요. 유리 렌즈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게 강도는 작다. 강도라는 말은 깨짐에 대한 건데 깨짐이 약하다. 깨짐 또는 내충격성,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약하다. 그래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뭐 해주냐면 광화를 하죠. 광화업을 통해서 강화 유리를 만든다. 대신 얘는 경도는 높죠. 경도라는 말은 긁힘에 대한 거고요. 긁힘. 그래서 얘는 내 마모성이죠. 마모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유리랑 플라스틱이랑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리 렌즈는 대부분 다 좋죠. 투과율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내용으로는 과냉각된 형태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무기화합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기초적인 이론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는 산화물이라는 거는 만들 때 넣는 물질들을 말하고요. 물질들을 말하는데 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죠. 산성 산화물이 있고요. 수식 산화물이 있어요. 수식 산화물. 산성은 망목 산화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망목 산화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단독으로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유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 산화물은 얘들만 넣고 만들어도 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식은 옵션입니다. 옵션. 추가적인 기능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솔직히 수식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지만 내가 옵션을 붙여주기 위해서 색깔이든 비중을 떨어뜨리든 굴절률을 증가시키든 아베토를 눌리든 이런 등등의 옵션을 위해서 넣어주는 게 수식 산화물인데 얘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수식 산화물 안에는 중간 매체 산화물이 들어가요. 중간 매체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들은 옵션이긴 하지만 색깔 이런 옵션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빨리 섞일 수 있게 잘 녹을 수 있게 등등 이런 역할을 하는 중간 매체 산화물이 있는데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Al2O3가 있고요. TiO2가 있고요. ZNO가 있습니다. 왜 얘를 세 개를 기억해야 되냐면 요거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식 산화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BaO, NaO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은 O 뒤에 산소 뒤에 숫자가 없습니다. 일과형이기 때문에 얘 뒤에 산소가 개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숫자가 쓰여져 있죠.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산성 산화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들은 산소가 구성되는 데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들은 SiO2 이런 식으로 산소 뒤에 개수가 숫자가 쓰여져 있으면 다 산성 산화물, 숫자가 없으면 수식 산화물이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 두 개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숫자가 있지만 산성 산화물이 아니고 수식 또는 중간 매체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 두 개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산소 뒤에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산성 또는 망목 산화물, 없으면 수식 산화물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라면 크라운 유리죠.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린트 유리가 이제 고굴절 이런 느낌으로 봐두시면 되는데 크라운 유리의 굴절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23
그다음에 아배수는 뭐 58.9 정도 되는데 숫자가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크라운 유리에다가 PBO 납을 섞으면, 산화납을 섞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플린트가 됩니다. 플린트 유리가 돼요. 플린트 유리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섞으면 되고요. 플린트 유리는 굴절 유리 1.70 이상입니다. 이상을 다 플린트 유리라고 하고, 얘는 특징이 또 뭐 있냐면 아배수가 50 미만입니다. 크라운 유리는 지금 얘는 요거지만 보통 우리가 아배수를 55 이상이 되면 우리가 다 크라운 유리의 종류에 넣어요. 지금 크라운 유리, 플린트 유리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개만 적었지만 세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게 두 개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굴절률과 아배수는 무조건 반비례입니다. 하나가 커지면, 즉 굴절률이 커지면 아배수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떨어진 아배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죠. 뭐 BAO도 쓰고요. BAO도 쓰고, 얘는 아배수 증가하려고 쓰고요. 아까 왼쪽에 있었던 TiO2 플린트 유리에다가 TiO2를 섞으면 뭐가 되냐면 굴절률이 증가하지만 비중이 감소되는, 여기서 N과 비중은 또 비례거든요. 굴절률이 증가하면 비중도 늘어나는데 그럼 무거워진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TiO2를 쓰는 이유는 굴절률을 더 높이고 싶지만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게 TiO2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 TiO2 기억해 놓으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에서 산화납을 섞어서 플린트 유리가 된다. 이 수치들은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크라운 유리와 유리에서는 크라운과 플린트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유리랑 플라스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요 파트, 그 다음에 산화물에서는 산성과 수식을 구분할 수 있는 요 세 개만 정리할 수 있으면 유리렌즈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할 거는 강화법밖에 없으니까 요거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다음 제조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마 공정, 제조 공정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 순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기억해서 첫 글자 따서면 돼요. 배, 용, 청, 조, 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처리 및 선행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배치, 용육 녹인다, 뭐 하여튼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첫 글자만 딴 거고요. 여기는 배분이 되고 여기는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열처리 및 선행을 알아줘야 되는 이유는 이 뒤에 이제 서서히 냉각이에요. 얘는 서서히 냉각.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 내에서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게 만들면서 얘가 투명한 유리로 굳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열처리 및 선행인데, 얘는 작업 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뭐 스트레스, 쓰면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 그냥 우리도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힐링하러 가잖아요. 얘도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풀리는
힐링하는 그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연마에서는 뭐 항상 정형 여러 가지 나오죠. 미세, 광택 뭐 이런 식으로 순서일 겁니다. 갑자기 제가 완벽하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식의 순서일 텐데 각각의 역할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도. 그 다음에 연마제가 나오는데 연마제는 각각 하나씩 있는 연마제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혹시 너무 디테일하다 싶으면 요거까지는 솔직히 좀 무리일 수 있으니까 이 순서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각 단계에서 뭘 하는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여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많이 나오고요. 최종 거의 렌즈의 커브의 최종 단계고 황삭은 처음에 형태를 잡는 과정이죠. 얘를 구면으로 할 거다, 비구면으로 할 거다 이런 걸 잡는 과정. 얘는 미세는 마무리 과정, 광택은 광내는 과정.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는 누구만 한다? 유리렌즈만 한다. 유리렌즈만 하고 열을 이용한 물리적 강화법. 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시간이죠. 이온 교환을 이용한다고 해서 화학적이고 얘는 그래서 장시간이에요. 시간이 길어요. 뭐 20시간에서 24시간 뭐 이렇게 나오고 얘는 몇 시간 안 나와요. 한 3시간 담궜다가 3시간 열가했다가 뭐 한 3분 내로 3분 급냉시켜 가지고 급냉하면서 강화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짧아요. 그리고 얘 둘은 열강화법은 압축응력은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장응력은 내부의 강함이라고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열강화법을 하게 되면 내부가 강해지고요. 얘는 얘가 별 3개로 강해지면 얘는 별 1개 정도만 강해지는 내부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최소 두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깨질 수 있어서. 그리고 얘는 가공 후에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면 렌즈가 너무 강해서 가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공 후에 실시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온 교환법은 상대적으로 압축응력이 더 강해집니다. 왜? 이온이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압축응력이 한 별 3개가 되고요. 3개가 되고 얘는 인장응력이 별 1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30에서 뭐 45 정도 되면 얘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3 정도 되면 여기가 뭐 7.5에서 9 정도로 강해진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수치가 더 하고 여기가 더 크고 숫자를 그냥 누가 더 큰지만 보시면 돼요. 이온 교환은 압축응력이 강해지고 열강화는 인장응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장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표면만 강화시킬 거기 때문에 최소 두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가능이고요. 언제나 가능. 표면이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기 이온 교환법에는 이온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아까 ZNO, 그다음에 Al2O3 이런 애들이 여기에 이온 교환 촉진하는 애들로 교환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로 첨가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좀 더 좋고 내용이 부족한 거는 스스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렌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렌즈는
유리 렌즈에 비해서 덜 깨진다 라는 특징 기억하시고, 덜 깨짐이란 말은 강도가 우수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대신 단점으로는 경도가 낮다. 이 말은 내 마모성이 떨어져서 마모성이 떨어져서 잘 긁히기 때문에 마모성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얘를 코팅이라는 방법으로 극복시켜 준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류로는 CR39, ABC라고 하는데, ADC는 소재명이고요. 소재명이고, CR39는 상품명입니다. 둘 다 언급이 되겠죠. 근데 보통 안경원에서는 CR 렌즈라고 부를 거고, 얘는 열 경화성 플라틱입니다. 열 경화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의 특징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굴절률 기억하셔야겠죠. 1.498 정도 되고요. 아배수는 굴절률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아배수가 높겠죠. 이 정도 특징이 나타난다. 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착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착색이 용이하다라는 매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선글라스 렌즈로 정말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PC 렌즈, 플레임은 폴리카보네이트, 자, 그래서 얘는 열 가소성이고요. 뭐 열 가소성 얘만 있는 게 아니죠. PMMA가 나올 수 있지만, PMMA는 안경 렌즈 소재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굴절률이 1.586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대신 굴절률이 높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죠? 매수가 떨어집니다. 한 30 정도 돼요. 29, 3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투명한 렌즈는 잘 없고요. 대부분 착색이 된 채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폴리카보네이트에서 기억해야 될 특징은, 가장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강도가 매우 우수. 강도가 크단 말은 안 깨진다. 이렇게 매우 안 깨지기 때문에 어린이용 그리고 스포츠용으로 쓰죠. 렌즈로 많이 씁니다. 보호용 렌즈로 많이 쓴다라는 특징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얘는 강도는 매우 우수하지만 경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경도는 낮다. 그러니까 즉 무르다. 이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 경화성, 가소성, CR39, PC 이렇게 또 묶어서 비교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겠고요. 여기 굴절률과 아배수 수치들은 딱 적어놨을 때 보고 어느 게 CR39를 나타내는지 어느 게 PC를 폴리카보네이트를 나타내는지를 보고 찾을 수가 있으면 돼요. 주관식 시험 칠 거 아니니까 보실 수가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착색 방법은 총 5가지가 나올 겁니다. 5가지. 용융 착색법이 있고요. 녹인다라는 거고요. 착색법. 그 다음에 염색, 머리 염색하듯이 염색하는 화학약품을 해서 염색하는 염색 착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공 증착법이 있고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증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침투 착색법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융착 붙이는 방법. 착색법이 있는데, 융착 착색법은 안경 렌즈로 쓰이는 거는 거의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없고, 이거는 여러분 그 건물이나 이럴 때 색깔이 나와 있는 유리 이렇게 필름지 붙이듯이 돼 있는 그런 거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용융 녹이는 염색 방법은
유리렌즈 방법이고요. 유리렌즈에 쓰는 방법이고, 염색은 플라스틱 렌즈, 렌즈의 염색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진공은 둘 다 됩니다. 진공이나 진짜 이거는 유리, 플라스틱 모두 가능. 요거 염색은 옆에 다시 한 번 더 적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유리는 처음부터 녹여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종류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공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죠. 진공은 얘는 균일한 색농도를 만들 수 있다. 색농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러 코팅 방법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고요. 대신 비싸요. 침투를 하고 나서 진공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량합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안경원에서도 미러 코팅하게 되면 착색비를 또 추가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용융, 유리, 염색, 플라스틱, 진공, 미러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답은 낼 수 있을 거고요. 플라스틱 렌즈 착색하는 방법은 염색 착색법으로 하고요. 염색액에 담그는 방법. 그리고 이 염색액의 온도가 좀 기억나야 되죠. 온도가 80에서 90도 정도 된다. 근데 만약에 얘를 색깔을 빼려고 한다, 탈색을 하려고 하면 얘보다 높은 한 110도 이상에서 해줘야지만 온도가 색이 빠진다. 이런 특징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온도 좀 올려주고 이러면 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런 특징들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기를 삶는다 이래도 온도가 높으면 빨리 당기잖아요. 착색도 온도가 높으면 빨리 스며들어서 빨리 착색이 된다. 다음에 하프톤 렌즈. 하프톤 렌즈는 우선 그림으로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림 아셔야 되고, 하프라인의 위치, 하프라인 기하 중심점 아래서 9에서 11mm 정도 내려온 위치에 있다. 중심보다 내려와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물어보겠죠. 진한색 먼저 착색할 거냐, 연한색 먼저 착색할 거냐 물으면 당연히 진한 거부터 해야죠. 진한 거야 하고 연한 걸 해야지, 연한 거 하고 나중에 진한 걸 또 하게 되면 진한 게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이런 것들도 센스 있게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굴절률 렌즈. 플라스틱에서 고굴절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1.60 이상을 말하고요. 얘는 언제 쓰는지 특징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특징만. 왜 쓰는지, 가벼워서 두께가 얇게 가벼워서 이런 등등으로 쓰잖아요. 두께 얇다. 그래서 외관상 좋다, 우수하다, 이런 특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얇으니까 무게 감소할 거고요. 무게 감소할 거고요. 대신 아배수가 떨어지죠. 아배수가 감소한단 말은 색수차가 커진다 소리인데, 얘를 없애기 위해서 코팅을 하죠. 코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을 하는 이유는 표면의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반사율이 크다. 표면 반사율이 크기 때문과 색수차가 크기 때문, 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안경 한 번이라도 맞춰보신 분이라면 안경으로서 얘기하는 거를 한 번씩 들어봤다면 왜 고글자를 쓰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비구면 렌즈, 구면이 아니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얘는 강도 렌즈에서 쓰겠죠. 강도 굴절력, 굴절력. 강도라는 말은 굴절력이 높다, 굴절력이 높다. 보통 뭐 마이너스 6디옵터, 플러스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안경원에서는 보통 3디옵터 이상만 돼도 충분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비구면을 쓰면 뭐가 사라지죠? 비점 수차, 다음에 구면 수차, 이런 내용들을 매우 줄일 수 있다. 수차 줄일 수 있다. 그냥 수차의 종류보다는 그냥 수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주변부 시야가 넓다. 수차가 줄어들고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훨씬 좋죠. 그래서 다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이거는 그냥 문제 한두 문제만 있으면 문제로 보면서 정리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코팅 렌즈, 코팅의 종류인데요. 코팅의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별 3개짜리는 반사방지막, 쉽게 말하면 AR 코팅이죠.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코팅을 우리가 AR 코팅, 반사방지막 코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얘는 특징들도 아셔야 되고요. 특징, 그 다음에 MgF2라는 불화 마그네슘 꼭 기억해 놓으세요. 마그네슘 현재 많이 사용하는 코팅 물질이 됩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코팅 물질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한번 써먹지 않을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 코팅이 있을 거고요. 하드 코팅. 하드 코팅은 방법이 한 번씩 나오죠. 방법이 한 번씩 나오는데, 하드 코팅 방법은 디핑법이라고 해서 영어로 뭐 DIPPING법 이렇게 나와요. 디핑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하드렌즈 코팅 방법이 나옵니다. 그냥 하드 코팅을 하는 방법은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긁히는 것을 단단하게 경도가 낮으면 무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무른 것을 단단하게 해서 덜 긁히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코팅이고요. 하드와 AR 반사방지막 코팅은 항상 짝꿍입니다. 여기 렌즈 있고 그 위에 먼저 하는 게 하드고요. 그 위에 이렇게 AR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옵션 코팅을 하는 거죠. 수막, 청광, 미러 이런 등등은 그 위에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랑 AR은 거의 기본적으로 코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R에는 위상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위상 조건과 진폭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위상 조건은 뭐냐면 내가 차단하고 싶은 빛 파장과 파장, 내가 빛 파장 차단하는 파장의 4분의 1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문제 많이 봤잖아요. 4 곱하기 1.4분의 560 이렇게 해서 코팅막의 두께 간섭에서 물리강에서 간섭에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 4분의 1배 이상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고, 진폭 조건은 뭐냐면 이 코팅 물질의 굴절률은
렌즈의 굴절률보다 낮아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N 코팅 물질은 뭐 이랬습니다. N 루트 뭐 이런 식으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 렌즈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갑자기 헷갈리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한 번씩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폭 조건과 이런 위상 조건에 있다. 보통 위상 조건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나오니까 이거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수막 코팅, 김서림 방지, 그리고 작년인가 국시에 나왔던 미러 렌즈, 미러 코팅 이렇게 나오죠. 미러 코팅은 반사 방지가 아니고 반사 증폭막입니다. 반사를 더 증폭시켜서 반사가 앞이 거울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AR 코팅이랑 또 반대죠. 수막은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드는 거고요. 김서림 방지는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서림이 생기지 않도록. 수막은 그거죠. 우리 등산복이나 우산이나 자동차 앞유리에 레인오케이 같은 거 뿌리게 되면 물방울 생겨서 날아가게 만드는, 스며드는 게 아니고 날아가게 만드는 이런 표면을 소수성, 물과 안 친하게 만들어서 날아가게 만드는 게 수막 방지고요. 김서림은 표면에 친수성으로 만들어서 얘를 쫙 퍼지게 만들어서 김서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요거 두 개의 차이. 근데 아마 국시에는 많이 나온 건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반사 방지막이랑 하드 미러 한번 나왔고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언급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광 렌즈, 편광 렌즈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거는 변색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유리와 플라스틱인데, 솔직히 플라스틱은 문제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잘 안 나와요. 얘는 그냥 그 화학 소재를 쓰면 되거든요. 염색하듯이 쓰면 되는 거고, 유리가 이제 종류가 많이 나오죠. 할로겐 화합물을 써서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것을 써서 반응을 일으킨다. 화합물을 써서 일으킨다. 그래서 AgCl, AgBr, AgI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거 두 개에서 여기 AgCl만 회색 그레이고요. 이거 두 개는 갈색 변색이 되는 기본 형태다. 그리고 얘들은 다 이 광자가 빛이잖아요. 빛을 감지한다라는 거니까 자외선이 있으면 착색이 되고요.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적외선을 쏘여주면 탈색이 됩니다. 색깔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자외선이 강하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진하게 착색된다. 요거 특징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착색 시간은 빠르고요. 탈색 시간은 느리다. 이런 특징들도 있고, 자외선이 있어야 착색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AR 코팅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잖아요. 그러면 착색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개 낀 날, 이런 날도, 햇빛 없는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같은 경우도 착색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광 렌즈,
평광렌즈는 우선 평광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평광축이란 말은 투과축이랑 같은 뜻이고요. 빛을 투과시킬 방향이니까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이 내가 보는 면이 여러분이 보는 면이 이제 눈으로 보는 빛이 반사돼서 올 면이 올 빛이 반사되는 면과 반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본다라고 하면 물은 이렇게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반사되는 올 때 수평이 강하게 수직은 약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안경렌즈 평광렌즈는 세로로 투과축을 만들어야 이 강한 가로를 없애주죠. 이렇게 그래서 수평을 볼 때는 수직을 보는 사람들은 수평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뭐 낚시하거나 뭐 스키 타거나 뭐 운동하거나 운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평광축을 90도로 하면 되지만 여기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은 세로로 된 건물을 닦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180 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특징들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특징은 눈부심을 얘는 하는 주 이유는 눈부심 감소 때문에 하는 거니까 눈부심 감소 때문에 하는 거다. 특징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뭐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아니면 문제로 봤던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가림 렌즈 이거 이제 언제 쓰죠? 약시 치료용으로 쓰죠. 약시 치료용 렌즈로 쓰는데 대표적인 종류가 이제 민글라스가 있죠. 민스 글라스. 얘는 외부에서는 내부로 볼 때 내부가 일부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를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눈이 보여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불편함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림 렌즈.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2개 더 있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프로스티드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적으면 PFRO 스티드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뭐 후로스티드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얘는 잘 기억하세요. 젖빛 유리로 되어 있다. 구성. 이런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후로스티드구나 이렇게. 그리고 얘는 명암이라는 특징이 나올 겁니다. 명암은 구분 가능. 명암이란 말은 밝고 어둠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밝고 어둠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런 특징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 더가 샤버시 렌즈가 있는데 샤버시 렌즈 영어로도 적을게요. 차벳이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SEE 렌즈 이렇게 얘는 약간의 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눈 가장자리 윤곽 정도는 보인다. 이런 문구가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냐 아니면 민글라스냐 라는 건데 셋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약시 치료할 때 한쪽 눈을 가리기 위해서 쓴다. 물론 수술하고 나서도 단한시 훈련시킬 때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한쪽 눈을 가릴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가림 렌즈, 차폐 렌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넬 프리즘 제가 그림으로 한번 라이브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프레넬 프리즘 얘는 쓰는 이유는 프리즘
렌즈 대용으로 쓰죠. 왜? 프리즘 렌즈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께, 무게 감소라는 효과가 있죠. 얘는 그냥 필름 형태로 되기 때문에 좀 얇아요. 그래서 두께, 무게 감소 효과로 되어 있고, 제가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잘 체크하시고, 보통 이제 사시 교정용으로 많이 쓰죠. 다이보다는 사시 교정용으로 할 때 많이 씁니다. 수술하고 나서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프리즘당 3% 정도의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왜? 앞이 좀 울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깨끗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 무게 감소 효과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차 없고요. 색소차 없는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왜곡도 없습니다. 배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왜곡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서 그게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쓰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시력 저하 부분이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렌즈요. 사이즈 렌즈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적으면 사이즈 크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의 크기 때문에 맞춰줄 목적으로 쓰는 거. 그럼 언제 써야 되죠? 얘는 부등시 있을 때, 부등상시 교정용 렌즈로 쓰겠죠. 그러면 상의 크기니까 뭐가 따라 나와야 되죠? 항상 배율이라는 부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밖에 없고, 종류는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두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로 합시다. 첫 번째는 어포컬이라는 게 있어요. 어포컬 사이즈 렌즈. 자, 포컬은 초점이고요. 앞에 있으면 부정이란 말은 얘는 무초점이에요. 무초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평면 렌즈인데, 굴절력이 없는 평면 렌즈인데 배율을 만들어낸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오버롤 렌즈. 이제 우리에서 오버롤이라고 하죠. 오버롤 사이즈 렌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이즈 렌즈인데 그냥 구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면 형태. 이 말은 뭐냐면, 구면이란 말은 모든 방향에서 배율이 동일하다. 모든 경선에서 배율이 동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리디오널 널 사이즈 렌즈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토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선에 따라 배율이 다르다. 종류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에 렌티큘러 렌즈요. 렌티큘러 렌즈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오메가 렌즈라고 불렀었고요. 오메가 본딩 렌즈 이렇게 불렀었고요.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볼록하게 생긴 거. 얘는 언제 쓰냐면 보통 무수정 체한일 때, 무수정 체한 같이 굴절력이 매우 높을 때 두께부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렌즈가 되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인공수정체 요즘은 다 삽입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쓰는 일이 없어서 그냥 가끔 이렇게 문제 형태로만 나온다. 그냥 이름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겠네요. 이중 초점과 누니다 초점 렌즈. 이중 초점은 크게 용착형인지 원피스 일체형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융착형에는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죠. 플랫탑과 그 다음에 클립 토크. 얘는 플랫탑 이렇게 생기고 얘는 동그랗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원피스에서는 EX형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가운데 절반이 원이고 절반이 근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특징이 있죠. 일체형이다 보니까 색수차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OH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상도약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근용 시야 넓고, 근용 시야는 굉장히 넓고, 하지만 단점은 요 경계 라인이 티가 난다. 여기 빛이 반사돼서 반사가 심하다. 뭐 요런 특징이 있지만 좋긴 좋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만 여러분들 또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플랫탑이 제일 많이 쓰죠. 두 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누진 굴절형 렌즈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죠. 융착형에서는 혹시 슬랩 오프 오프 가고 슬래브 업이라고 그냥 외우면 되죠. 슬래브 업으로 하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상도약이 여기서 말이 나오죠. 상이 위로 간다. 그러니까 베이스 업 가공 무조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쪽에 베이스 업 가공 해준다. 자, 그에 반해서 누진 굴절형 렌즈에서는 프리즘 디닝 또는 뭐 시닝 가공법이 있죠. 이거는 원근의 원용부의 두께 줄인 가공, 원용부 두께 줄인 가공, 두께 줄인 가공인데요. 얘는 뭐 반대로 무조건 베이스 다운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서로 반대니까. 반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 건 가입도가 증가할수록, 가입도가 증가하면 누진 때는 이때 길이는 증가, 굴절력이 많으니까 변화시킨 양도 많을 거고요. 폭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능가하면 하드가 유리, 하드 타입이 유리, 이런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검사는 이 파트에 안 나오겠죠. 거울 검사는 조제 가공에 나올 거니까 이거는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 그냥 특징들, 누진 렌즈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불명시야가 없고요. 불명시가 없고 색소차 없고, 그 다음에 외관상 좋고 우수하고 티 안 나니까, 이런 등등의 장점은 있고,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성질 나쁜 사람들은 적응 잘 못하겠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제가 모든 내용을 빠르게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크게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만 해서 말로 정리할 수 있으면 요게 또 중얼거리다 보면 혹시 가서 생각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하다 보면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좀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스스로가 찾아서 메꾸거나 고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틀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 16일 날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